여러분 안녕하세요. 흉부학개론의 오늘 Q&A 시간처럼 해가지고 조기 폐암에 대해서 이야기 잠깐 해볼 텐데 저희 연구원님 계십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질문 주세요. 네, 선생님, 조기 폐암의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조기 폐암은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세요. 내가 이게 증상이 이런데, 근데 조기 폐암은 일반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기 폐암이라는 거는 일찍 발견되는 폐암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폐암이 간유리 음영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간유리 음영 형태로 나타나는 폐암은 실제로 딱딱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주위 조직을 누르거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생기는 증상은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검사를 통해서 조기 폐암을 진단받게 되나요?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계속 문제가 없었는데 왜 문제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면 흉부 CT를 찍어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찍어서는 나타나지 않고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펫CT 이런 얘기도 하는데 펫이 아니라 흉부 CT를 통해서만이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 폐암을 만약에 진단받으면 보통은 수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어떤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에 완치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이 몇 개인 거예요 도대체? 2개입니다. 조기 폐암이 간유리음영 형태로 진단을 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간유리음영 형태의 병변이 보이면 무조건 다 조기 폐암은 아닙니다. 이성수 교수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지만 이 간유리음영 병변이 실질적으로 지속이 되느냐 또는 변화가 있느냐를 관찰하는 게 먼저 우선입니다. 그래서 간유리음영 형태의 병변이 보인다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CT를 한번 더 찍고 더 찍었을 때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나느냐, 변화가 없다 그러면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요. 만약에 증가했다 그러면 그 병이 진행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그 병변이 줄었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암은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병변의 크기가 그대로인 경우 우리가 그걸 이제 영어로 persistency라고 하는데, persistence 되는 간유리음의 형태의 병변은 우리가 조기 폐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술을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그 조기 폐암에 처음에 보였던 간유리음영 형태가 증가가 됐다라고 해도 역시 빨리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폐암의 수술은 옆절제 수술이 교과서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조기 폐암에 있어서 수술은 옆절제 수술이다라는 건 틀린 말입니다. 이제는 조기 폐암인 경우에는 폐를 옆절제 수술보다 훨씬 적은 범위로 절제하는 게 정석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현재는 구역절제 수술이나 쐐기절제 수술이나 또는 구역절제 수술을 넘어서는 복합구역절제 수술과 같은 수술이 진행이 되고 옆절제 수술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은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수술로서 대부분 끝이 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완치율은 거의 100% 가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러면 수술하기 전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보통 입원은 며칠 정도를 생각하면 되나요? 조기 폐암으로 의심이 돼서 우리가 수술을 하는 경우에 수술을 하고 나서 산재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건강한 성인 환자들이라고 한다면 수술이 구역절제 수술이나 때는 복합구역절제 수술 또는 가벼운 쐐기절제 수술 같은 것들을 받았을 경우에 환자의 컨디션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수술하고 요즘은 보통 한 이틀째에 퇴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통증이 좀 되면 수술하고 한 3일 정도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역절제 수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옆절제 수술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수술을 해야 되고 깊은 곳까지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폐를 많이 깊숙하게 파면은 수술하고 나면 아무래도 뭐가 생길까요? 뭐가 생길까? 상처? 폐에 상처가 맞죠. 폐에 상처가 생기면 폐는 공기를 이제 밖으로 뿜거든요. 그래서 공기 누출이 심해질 수 있어서 환자의 재원 기간이 좀 더 오랫동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수술하는 선에서 구역절제 수술이라든지 쐐기절제 수술은 수술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입원하진 않습니다. 폐를 적게 자르기 때문에 합병증도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역절제 수술은 옆절제 수술에 비해서 합병증이 좀 더 많은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수술을 워낙 많이 해보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능숙하게 수술을 하게 되고 환자의 수술하고 경우도 알게 됐기 때문에 합병증 또한 예전 비해도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절제 수술 환자들이 옆절제 수술 환자보다 훨씬 더 합병증이 적은 상황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어서 어느 게 더 좋은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알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90% 환자들이 수술하고 이틀 뒤에 집에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 흉터가 많이 남나요? 이제 그것 또한 수술하는 사람들의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희 병원은 구멍을 한 개 뚫고 수술하진 않습니다. 저는 구멍을 2개나 아니 3개나 필요한 경우에 뭐 4개 정도도 뚫을 수도 있겠지만 수술 상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한 3cm 정도가 있을 수 있고 나머지는 1cm 또는 0.5cm 정도의 상처를 구멍을 뚫어서 수술을 하는데 로봇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떤 병원에서는 구멍을 한 개 뚫고 수술할 수도 있다고 하죠. 그러나 구멍을 한 개 뚫으면 기구가 여러 개가 한 구멍으로 통해서 다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개에서 뚫는다면은 여러 군데를 구멍을 뚫지만 실제로 상처의 크기를 합산했을 때는 구멍을 한 개 뚫은 것보다 절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의 크기 자체는 크지 않으나 3군데가 구멍이 뚫릴 수도 있고 4군데가 구멍이 뚫릴 수도 있고 또는 뭐 한 군데 큰 구멍이 뚫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수술하는 사람의 방법에 따라서 또는 기호에 따라서 다른 상황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가슴을 크게 여는 개용 수술하고는 다르게 수술 상처 크기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수술의 상처가 여러 개이면 여러 개일수록 또는 수술의 상처가 한 개면 한 개일수록 환자의 통증이 더 적은가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 구멍을 한 개 뚫은 것과 구멍을 3개 뚫은 것의 통증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 후에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운동을 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음식을 주의해야 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식부터 말씀을 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수술하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날 것의 음식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나 육회와 같은 그런 날 음식들은 면역 체계가 어느 정도 돌아온 수술 후 그래도 한 2주 이상 지난 뒤에 드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도 너무 짜거나 맵거나 이런 음식들은 수술 직후에 상처나 혈압이나 당뇨병을 가진 환자들이라면 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선에서 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수술하고 나서 금지하는 음식이나 그런 게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수술을 할 때 구역절제 수술이 됐든 옆절제 수술이 됐든 어떤 수술이든 수술하고 나서 임파선을 많이 과도하게 뗀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암 수술이라는 거는 암이 속해져 있는 부분에 이제 폐를 절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의 임파선들과 양쪽 폐 사이 심장 위에 이 공간을 종격동이라고 하는데 이 종격동의 임파선들을 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제를 많이 했는 경우에 수술 직후에 임파선들이 뗐는데 만약에 거기가 조금 더 꼼꼼하게 이제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열려져 있는 상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임파선들이. 그러면 우리가 기름이 많은 음식들, 예를 들어서 뭐 장어나 뭐 오리구이나 막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먹었을 경우에 그쪽으로 유미가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이제 유미흉이라고 하는데 기름들이 안 흘러내리게 그런 음식을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수술 직후에 그 담당 교수님들한테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자기가 임파선을 어느 정도 절제했냐, 임파선을 혹시 과도하게 절제하지 않았다면 굳이 금식 그러니까 안 드실 이유는 없고요. 나머지 음식들은 드시고 싶은 음식은 아무거나 드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라고 의사들이 이야기는 하죠. 그러나 실제로 수술 직후에 일주일 정도 동안은 과도한 운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가 회복이 덜 됐기 때문에요. 그러나 유산소 운동은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옆절제 수술에 비해서 구역절제 수술은 폐를 많이 보존을 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처음에 수술 직후에 통증 때문에 숨이 찬 느낌은 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숨이 차거나 숨이 딸린다는 환자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자체를 수술하고 나서 훨씬 더 빠르게 시행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수술하고 한 2주 정도 지나면 대부분 환자들은 이전에 하셨던 운동들을 거의 다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골프와 관련된 뭐 상체를 주로 쓰는 운동이라든지 그런 거는 수술 후 한 달 이후에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폐 옆절제 수술한 환자들과 구역절제 수술한 환자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수술하고 나서 폐활량이 뭐 차이가 별로 안 난다 이런 말들도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환자들을 보면 차이가 좀 납니다. 왜냐하면 폐를 많이 보존할수록 폐 그 활량 자체가 훨씬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회복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옆절제 수술을 하고 나면 환자들이 수술 후에 굉장히 많이 피곤해 하세요. 수술 후에 3개월이 지나든 6개월이 지나든 1년이 지나든 조금만 운동을 하고 나면 많이 피곤해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구역절제 수술을 하는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궁금한 거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올해도 열심히 수술을 하고 있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의정 사태 때문에 병원들이 수술을 많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저희는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수술이 좀 늘었습니다. 훨씬 많이 늘었고 저희 수술을 했던 거에 절반 가까이가 구역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제 수술의 90% 이상이 구역절제 수술입니다. 그래서 조기 폐암 환자들에 있어서 폐를 많이 살려주는 수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열심히 하는 병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조기 폐암이 본인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외래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최대한 환자분들의 편의를 맞춰서 수술을 빨리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흉부학 개론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 뵐게요. 안녕.